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바쌤입니다. 자, 오늘은요, 요청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 이 체험형 인턴 자기소개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목 분석하고 예상평가지표 작성 전략은 늘 그렇듯 유튜브에서 공개를 해드리고요. 영상 하단 댓글 고정 댓글 링크로 가시면요, 작성 템플릿하고 예시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이 산인공 인턴 채용의 특징을 설명을 드리면은 이 평가, 지표가 다 공개가 돼 있죠. 업무 추진의 계획의 구체성, 그리고 뭐 관심도, 그다음에 자질과 소양 이렇게 공개가 돼 있고 아무래도 이게 산인공 채용이잖아요. NCS를 만들고 관리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NCS 기반의 평가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가 말씀드린 예상 평가 지표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높은 평가를 받는다 이 부분에 중점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됩니다. 항목 1번 같은 경우 쭉 읽어보다 보면 이거는 업무 추진 계획의 구체성을 평가하겠구나 라고 알 수가 있어요. 어떠한 성장 계획이 있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왜 지원했고 어떠한 성장 계획이 있습니까? 이거에 해당하는 거는 공개된 평가 항목 중에서 이거밖에 없죠. 그래서 업무 추진 계획의 구체성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이제 계획, 성장 계획을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원 동기죠. 물어보는 거는 다 대답을 해야 되니까 지원 동기를 물어봤으니까 지원 동기부터 일단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체험형 인턴이라는 거. 정규직이 아니죠. 정규직 같으면은 여기에 정말 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 정말 준비 많이 했어요. 이렇게 적을 수 있는데 체험형 인턴은 저는 체험형 인턴이 목표입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체험형 인턴을 지원 동기를 쓸 때 항상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언제나 최종 목표가 제가 있습니다. HRD 쪽이 최종 목표입니다. 인사 쪽이. 그래서 이러한 것을 준비해야 되는 과정에 이 체험형 인턴을 통해서 성장하고 싶어서 그리고 최후의 목표는 나중에는 산업인력공단에서 일하고 싶은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최종 목표가 있는데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지원 동기를 쓰시면 됩니다. 간략하게.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구체성이에요. 구체성. 어떤 걸 보여주셔야 되냐면 인턴 직무 내용을 내가 보유한 역량으로 훌륭히 수행하겠다. 그리고 수행하면서 이 부분을 성장시켜 나가겠다. 그리고 그것이 최종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적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해 보세요. 계획이라는 걸 짤 때 그냥 서술형으로 계획이 짜져 있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보고서 형태로 짜져 있는 게 이 사람 계획을 잘 짰다고 생각할까요? 당연히 보고서 형태로 작성되어 있는 게 이 계획이 잘 짰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계획의 구체성 같은 거 이런 걸 평가할 때는 반드시 반보고서 형태로 적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마 항목 3번, 4번은 이제 태도적인 부분이고 항목 1번, 2번에서 거의 당락이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살펴볼 자료가 요거죠. 자, 요 이제 업무, 직무 기술서상의 책무와 수행 내용을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거 할 겁니다. 체험형 인턴은 이거 할 겁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전혀 다른 업무에 자신 있다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정규직들이 하는 업무나. 맞죠? 그래서 요걸 살펴보시고 요 바운더리에 있는 업무를 하고 잘할 수 있고 그 업무를 한 다음에 어떻게 성장할 수 있다. 이런 걸 적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직무 기술서를 옆에 딱 두고 그렇게 작성하십시오. 자, 그래서 작성 플러스 설명드리면요. 첫 번째, 지원 동기를 간결하게 저의 목표가 뭐가 있는데 최종적으로 이루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인턴 경험을 통해서 성장시키고 싶은 역량은 한 두세 가지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성장 계획은 이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장해서 최종적으로 성장을 해서 목표 달성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는 거죠. 자, 예시 봅시다. 첫 번째, 지원 동기 간결하게 얘기해야 되겠죠? 인사하고 교육훈련 업무 관심 있다. 그래서 이게 최종 목표기 때문에 여기서 지원했다. 혹은 조금 더 길게 이게 목표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경험하고 싶어서 지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다. 이거 체험형 인턴 자기소개서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는 이런 부분을 성장시키고 싶습니다. 인사 분야의 사무행정 처리 능력하고 임직원에 대한 보상 업무, 인사가 목표라고 했으니까 이런 거 알아야 되겠죠, 맞죠? 그래서 이런 거 알고 싶습니다, 인턴하면서. 그래서 성장 계획은 이렇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성장을 시킬 텐데 현재는 지금 이런 역량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역량을 바탕으로 업무 수행을 하는데 이걸 하고 나면은 성장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더 성장할 겁니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글자 수 때문에 한 두 개나 세 개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유 역량 적고 굳이 내가 뭐 보유 역량을 안 적어도 된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요거 부분 빼도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면접 때 생각하면은 이렇게 이제 적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성장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이 사람 자기가 어떤 일을 할 거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성장할 거라는 걸 알고 있네. 구체적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 문장, 이런 문장도 없습니다. 저는 확실한 목적과 성장 목표를 가지고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평가 잘 주세요. 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이번 항목도 보는 순간 여러분들이 어느 부분 평가하겠다가 딱 바로 보이죠? 그래서 2번은 빼도 박도 못하게 이 산인공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도를 평가하는 거고요. 그리고 증거를 대라는 거죠. 왜 이해도가 높아? 왜 우리 회사에 관심이 있으면 어떤 행동을 했을 거 아니야? 아니, 혹은 뭐 HRD에 관련해서 관심이 있으면은 이 인사 쪽으로 해서 여러 활동을 했을 거 아니야? 그걸 증명해봐. 이제 요런 항목이 항목 2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증거를 원하니까 우리는 증거를 제시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인사 쪽으로 해서 대외 활동이나 자격증이나 교육을 받으신 게 좀 많으시면요. 요걸 증거로 해서 가장 관련 있는 사업과 연결시켜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이거 체험형 인턴이기 때문에 인사 쪽 교육을 받지 못하신 분들, 뭐 세무회계 쪽만 받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아마 지원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 만약에 증거 제시를 할 수 없다면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좋아요. 청년으로서 체감할 수 있는 솔직한 이 관심 사업을 선택을 하시고요. 혹은 여러분들의 부유 직량으로 그 직무 역량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선택해서 적으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산업인력공단과 관련해서 뭐 취업에 관련한 지원을 받았다거나 교육을 받았다거나 훈련을 받았다거나 이런 게 있으면은 그 사연을 중심으로 해서 제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마지막 최후의 보루는 나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했다. 이렇게 이제 작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업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이고 홈페이지 가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사업이고 보통 여러분들이 요걸 갖다가 저는 능력평가 사업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표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런 식의 표현이 좋습니다. 저는 능력 개발 사업에 관심이 있고 특히 청년 직업 능력 개발 지원 사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관심 업무도 여러분들께서 이 항목에서는 언급하시면은 정말 이 사람 업무까지 알고 있네? 하는 업무들 그 자세한 상세 업무까지 알고 있네.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조직도가 있어요. 조직도를 이제 계속해서 클릭해 들어가 보시다 보면은 각 부서별로 이렇게 업무 뭐 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몇 개를 자기소개서에 좀 녹이면요. 평가를 높게 받을 수가 있겠죠. 이 사람 정말 디테일하게 알아보고 왔구나가 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작성 플롯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근거가 있다, 인사 쪽으로 활동이 많이 했다, 그러면 당연히도 노력해온 분야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준비해온 분야니까 관심이 있죠, 인사 쪽에. 그래서 증거 활동으로 이제 대외 활동도 있고요, 자격증 이런 거 땄고, 교육은 이런 거 받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관심이 있죠. 그래서 요 이제 준비해온 역량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인턴직 잘 수행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깔끔합니다. 인사 쪽으로 계속 준비해 오신 분은요. 자, 그런데 아마도 이 근거, 인사 쪽으로 한 게 많이 없으신 분들이 더 많이 지원할 겁니다. 근데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게 여러분들이 체험형 인턴의 직무기술서를 보면요.
이 산업인력공단 산인공이 HRD 쪽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체험형 인턴의 역할, 그러니까 직무 내용은요, 거의 인사 쪽이 없습니다. 거의 뭐 사무행정이죠. 그러니까 사무행정 전공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불리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관심의 근거를 제시할 수 없을 때는 청년으로서 체감한 경험을 바탕으로 나는 뭐 직업 훈련도 받아봤고 혹은 뭐 자격증도 국비 지원으로 받아봤고 아니면 상담 받아봤고 요거 받아보니까 이거 좋더라.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하다는 걸 느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1, 2번을 채우시고요. 그런 다음에 내가 이러한 역량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직무 기술서 살펴보니까 이러이러한 업무는 내가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기여할 수 있을 자신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 하시는 겁니다. 자, 혹은 아니면은 그냥 처음부터 저 이 업무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어, 이 관심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생각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제 능력은 이런데 이게 이 일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근거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예시 보여드리면 이 인사 쪽으로 해오신 분들은 정말 쉽습니다. 그냥 계속 해왔습니다. 계속 해온 분야이기 때문에 저는 관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활동해왔습니다. 대외 활동도 했고요. 자격증도 땄고 교육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자격증하고 교육받은 거 가지고 전문성 가지고 인턴 업무도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 간단하게 써지는 게 인사 쪽으로 어느 정도 이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고요. 그런데 그런 게 없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이렇게 적을 수가 있죠. 관심이 있다. 왜? 직접 몸소 이것의 효과를 체험해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도 받아봤고 뭐 이런 거 이제 취업 지원을 한번 받아보니까 이런 게 청년들에게 꼭 필요하다는 걸 느꼈다. 그래서 나는 느꼈기 때문에 내가 기여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요런 거 가지고 해서 나는 인턴 업무 하면서 성과 내고 기여하겠습니다. 요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자질 소양 남았죠. 자질 소양 남았는데, 이 3, 4번, 항목 3, 4번이 정확하게 NCS의 어떤 능력과 매칭이 됩니다. 지금 3번 같은 경우에는 팀워크입니다. 팀워크. 우선 이 3, 4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야 될 내용만 들어가면은 거의 지원자들 간의 점수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잘 생각하시면 돼요. 대인관계에서 팀워크 능력이라는 건 팀의 목표 달성을 점검하고 만약에 이제 어떤 목표가 있으면 거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까요? 부족한 부분을 내가 스스로 탐색해서 보완하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목표 달성에 기여했다. 이런 사례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작성 플롯은 이 두 가지씩 평가받을 부분을 일단 요약을 해서 두 가지씩으로 때려 박습니다. 목표 달성에 내가 희생해서 기여하였습니다. 목표 달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이게 평가 부분이죠. 그대로 때려 박고 그 다음에 이제 경험 서술 시작합니다. 어떤 경험이었고 팀의 목표는 뭐였고 내 역할은 뭐였습니다. 근데 팀의 목표 달성을 하려고 보니까 이게 좀 부족했습니다. 보완할 점을 발견을 했고 그래서 내가 시간과 돈과 어떤 것을 좀 희생하고 배려를 통해서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팀의 목표가 달성됐지요. 제가 입사에서도 이렇게 행동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자, 예시를 이제 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약해서 한 문장으로 어떤 경험에서 제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기여를 해가지고 팀 목표를 이제 달성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어떤 동아리였고요.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었다. 대회 출전이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저의 역할은 바이올린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갑자기 팀의 베이스를 담당하던 이제 동아리원이 취업으로 빠지는 상황이 발생을 했대요. 그래서 대회 참여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 베이스가 필요한 상황이었죠. 사실 바이올린은 뭐 밴드에 없어도 되잖아요.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거 실제 이제 사례 가지고 온 건데 어, 빠져도 되잖아요. 근데 베이스는 보통 밴드에서 없으면 안 되죠, 거의. 그래서 이게 아무도 기존 악기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다. 악기 배우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참가에 의의를 둔다고 해도. 근데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제가 노력해서 베이스 담당하면은 대회 출전 포기하는 것보다 동아리라는 조직에 더 좋을 것이라 생각을 했다. 이렇게 이제 자기가 해야 될 부분을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희생을 해야 되겠죠. 희생과 배려. 그래서 동아리 회장한테 말해서 베이스를 하겠다. 해서 쉽지 않죠. 그래서 한 달이나 기간 동안에 방과후는 물론이고 주말까지 동아리방 나와가지고 베이스 연습을 했다. 그리고 마침내 대회에 출전할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을 키웠다. 라고 이제 이 본인의 희생을 통해서 능력을 키운 거죠. 팀에 기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무사히 대회에 참여했고 장려상을 수상했다. 결과가 나온 거죠. 그리고 입사 후에도 이렇게 행동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면 됩니다. 팀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부족한 부분을 인식해서 내가 희생해서 채워넣은 사례만 있으면 됩니다. 이런 것만 들어가면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자발적이어야 됩니다. 비자발적이면은 이거 평가가 안 됩니다. 자발적인 걸로 작성을 하십시오. 자, 4번 좀 난감해 쓰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객 만족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역량은 무엇인지 작성하고 상대를 만족시켰던 경험에 대해서 서술하여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고객 서비스 능력 평가하는 겁니다. 고객 서비스 능력, 대인관계의 고객 서비스 능력이라는 게 이런 걸 의미하거든요. NCS에서 다양한 고객의 요구에 대해서 해결책을 마련하고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서 고객 만족을 분석하고 종합해서 향후 서비스에 반영한다. 자, 요게 고객 서비스 능력이에요. 그래서 산업인력공단의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능력이 필요하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항목 4번을 보시면, 직무 역량? 산업인력공단에서 가장 필요한 역량이 뭐지? 무슨 데이터 능력인가? 아니면 이제 문서 작성 능력인가?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지만, 고객 서비스 능력만 이 항목에서는 정확하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고객 서비스 능력은 실제로 등급이 있습니다. 하 등급은 뭐냐면 고객이 요청하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식당에서 손님이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면 젓가락 하나 새로 주세요 라고 요청했을 때 제공하면 이건 하예요. 시킨 대로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분들 있죠? 젓가락을 딱 떨어뜨렸는데 갑자기 요청도 안 했는데 가져다 주시는 그 직원들이 있습니다. 어때요? 기분 좋죠. 그게 중이에요. 그게 중. 고객의 니즈를 미리 파악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요거보다 상급이 뭐냐면 젓가락을 미리 가져다 줘 보니까 고객들이 계속 좋아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다른 고객들한테도 계속 이제 향후 서비스에 계속 그렇게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겁니다. 이게 향후 서비스에 반영한다가 바로 상급입니다. 이 상급의 내용 사례가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요 상목 4번을 쓰시는데 사용하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그런 게 없으면은 한 중 정도는 돼야 됩니다. 고객이 요청했을 때 서비스를 친절하게 제공한다. 요거 사례 쓰시면 하평가밖에 못 받는 거죠. 작성 플롯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로 만족도를 위해 필요한 역량과 그 이유를 먼저 제시를 하시면 됩니다. 간결하게 고객 지향의 태도, 책임감, 성실함 이런 거 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상수준의 경험이 있으면 상수준의 경험과 그 결과를 제시합니다. 없으면 중 정도 하면 되겠죠. 하는 절대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상황에서 고객을 만족시키고 향후 서비스에 반영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 주세요. 요거죠. 그렇게 이제 요약본을 하나 제시한 다음에 상세하게 경험을 서술을 합니다. 그래서 입사 후에도 어떻게 하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글을 끝내면 되겠죠. 예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필요한 역량 제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필요한 역량은 고객 지향의 태도입니다. 혹은 책임감입니다. 성실함입니다. 이런 거 제시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간결한 이유, 챗GPT 이런 데다가 그냥 물어보세요. 한국 그 산업인력공단에서 왜 책임감이 필요합니까? 성실함이 필요합니까? 이런 거 물어봐서 참고해서 적으면 됩니다. 요즘은 이용할 수 있는 건 다 이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간결하게 이 고객 만족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그 이유를 적고요. 그 다음에 상 수준의 경험과 그 결과를 나 평가 잘 주세요 하는 문장을 적습니다. 식당 파트타임 근무 중에서 고객을 만족시키고 그러한 경험을 향후 서비스에 반영해서 고객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켰습니다. 자, 그러니까 상 주세요 하는 문장이죠. 요거 쓴 다음에 이제
경험의 상세, 서술이 들어갑니다. 어떤 걸 했다? 매장 정리와 서빙을 제 역할이었다. 그래서 일을 하는 도중에 고객에 대해서 이런 특징을 발견을 했고요. 이렇게 만족시켰습니다. 그래서 만족시키고 나니까 그 이후의 서비스, 다른 서비스 할 때도 고객이 만족했던 사례를 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향후 서비스에 반영을 했지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태도를 갖춘 사람이고 고객 서비스 능력을 계속해서 향상시켜 나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입사 후에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고객의 니즈를 찾아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발달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항목 4번까지 다 공략해 봤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